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껴안았다. 너 왜 그 편지를 안 보냈니? 내가 너를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니?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마치 정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순아, 나도 그래. 너 없는 40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성호도 무릎을 꿇으며 정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울부짖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50년 결혼 생활.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실까요?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김영희입니다. 올해 74,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할 일이 많아서요. 오늘 부녀회 모임도 있고 교회에서 권사님들 모시고 봉사활동도 나가야 하거든요. 영희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성호의 아침 준비를 마치고 7시 반이면 벌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나가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아파트 부녀회 간사를 맡아온 영희는 이 동네의 모든 일을 꿰고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경조사가 있는지, 어느 할머니가 몸이 아픈지, 심지어 어느 집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는지까지도 말이죠. 김 간사님, 저희 층 전등이 또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3층에 사는 젊은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영희는 능숙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기 기사님한테 바로 연락드릴게요. 오늘 오후에는 고쳐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영희는 그냥 간사가 아니라 우리 동네 엄마 같은 존재였거든요. 누구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영희였으니까요. 오후에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이 교회에서 권사로 활동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김 권사님, 이번 주말 김치 담그기 봉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권사님이 물어보자 영희는 준비해온 수첩을 펼쳤습니다. 네, 배추 20포기에 고춧가루 10kg까지 다 주문했어요. 독거노인분들 드릴 김치통도 새로 주문했고 포장지까지 준비했습니다. 교회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동네 반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시청에서 나오는 복지 담당자와 만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모레는 동네 환경정비를 위한 주민회의도 있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사면서도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 성호가 좋아하는 고등어와 시금치, 된장찌개용 두부를 고르면서도 내일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성호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동네에서는 박 교장님이라고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차분하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퇴임할 때는 학부모들이 현수막까지 걸어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도 부모의 뜻을 받들어 반듯하게 자라서 각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에 독립했고 주변에서는 이들을 흠잡을 데 없는 모범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작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만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식사 시간에도 성호는 내 말이 맞다, 내가 교장을 몇 년 했는데 하며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희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하며 단정적으로 말해버리곤 했죠. 결혼 기념일이나 영희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들도 성호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여보, 내일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하고 말해도 성호는 아, 그래. 그런데 내일 동창 모임이 있어서 하며 다른 일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성호는 여전히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서 독거노인분들 위한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성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래. 좋은 일이지 하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젊었을 때 남편분과 정말 많이 다투셨대요. 하지만 지금은 영희가 계속 말하려고 했지만 성호는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뉴스 봐야겠다. 그리고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찬밥을 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았다. 반세기를 참았다. 그래도 이 집은 지켜야 한다고. 내가 버티면 다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참는 것이 정답일까?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 식기를 정리하며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심이 보였지만 영희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만 이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바깥 세상에는 분명 다른 삶의 방식들이 있을 텐데 영희는 그것들을 경험해 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호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영희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을 접어야 했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자신만의 시간도 생겼는데 왜 아직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영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늘 그랬듯이 성호의 아침을 차려주고 부녀의 업무를 보러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50주년 기념 파티 준비였거든요. 어머, 영희 언니. 드디어 금혼식이네요. 부녀의 총무인 순자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50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 최고 모범 부부잖아요. 영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그냥 세월이 흘러간 거죠, 뭐.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50년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파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소 예약이며 음식 주문이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요. 호텔도 예약하고 사회자도 섭외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영희 자신은 그렇게 큰 파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워낙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티에 입고 갈 옷을 골라야 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동네 후배인 미정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금혼식 준비로 바쁘시죠?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별로 바쁠 건 없어.
아들이 다 해준다고 하니까 영희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미정의 다음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언니, 혹시 이번 파티 사회자 누가 섭외했어요? 제가 들으니까 이름이 박준호라고 하더라고요. 박준호? 영희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아들이 알아서 했을 거야. 나는 잘 모르고. 미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혹시 그 박준호가 정순 언니 아들 아니에요? 순간 영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순. 그 이름을 들은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요? 40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긴 절친한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뭐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그냥 이름이 같아서. 그런데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미정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결혼 초기에 정말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가까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가 영희 나이 28,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일이었습니다. 왜 연락이 끊겼는지 정확한 이유를 영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무렵 성호와 정순 사이에 뭔가 어색한 기류가 있었다는 것만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몇 번 물어보려고 했지만 성호는 그냥 이사 간 거 아니겠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영희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의 아들이 자신의 금혼식 사회자라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영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 시간 성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성호가 물어봤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 파티 사회자가 박준호라고 하던데. 성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준호? 그게 누구야? 혹시 정순이 아들 아니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호는 잠깐 굳어진 표정을 지었다가 곧 무표정하게 돌아왔습니다. 정순이가 누구야? 기억이 안 나는데. 여보, 옛날에 우리랑 친했던 정순이 말이야. 갑자기 연락이 끊긴. 영희가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성호는 벌써 다른 얘기로 돌렸습니다. 아, 그런 사람도 있었나? 워낙 옛날 일이라서. 그보다 파티 음식은 제대로 주문했나? 하객들이 많이 올 텐데. 영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성호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회피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모습, 영희의 고민을 들어주던 따뜻한 목소리.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까요? 영희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노랗게 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정순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을 보니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영희보다 2살 어렸지만 더 당당하고 씩씩한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타입이었죠. 그때 영희는 그런 정순이 부러웠습니다. 너는 너무 참기만 해. 가끔은 속마음을 얘기해봐. 정순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 정순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정순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만약 정말 정순의 아들이 사회자로 온다면 정순도 파티에 올까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정순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그동안 쌓인 서먹함에 대한 걱정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옆에서 잠든 성호를 바라보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파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평범할 줄 알았던 금혼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금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 차림새가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여보, 준비됐어? 성호도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넘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근사한 모습이었지만 영희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영희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객 명단 보니까 정말 많이 오는구나. 교직에 있을 때 동료들, 교회분들, 동네 이웃들까지. 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영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늘 사회자 말인데 혹시 미리 만나볼 수 있을까? 성호가 잠깐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왜? 아들이 잘 섭외했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그냥 궁금해서.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말은 여전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영희를 보자마자 다가온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영희 씨 정말 예쁘게 차려입었네. 50년이라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영희의 아들 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진부터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연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곳곳에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김영희 박성호 금혼식 축하합니다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것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니 고마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회자분이 곧 오실 거예요. 대호가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마이크와 진행 대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40년 전 정순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정순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박준호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영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호도 분명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영희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해오신 것 존경합니다. 영희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정순의 아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순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함께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올해 46이고요. 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46. 정순이 영희와 연락이 끊겼을 때가 46년 전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영희의 추측이 맞다면 준호는 정순이 영희와 헤어진 직후에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떨려서. 영희는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연회장에 하객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성호의 교회 친구들, 동네 이웃들, 성호의 교직 동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희야, 정말 예쁘다. 50년 전 신부 때보다 더 아름다워. 교회 친구인 순옥이 말했습니다. 성호 씨도 정말 멋지세요. 역시 선생님은 달라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온통 준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무대 위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말 정순과 닮았습니다. 말하는 습관이나 손짓까지도 비슷했습니다. 드디어 파티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무대 위로 올라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박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희, 박성호 두 분의 금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준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도 긴장한 듯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지? 아버지를 처음 만난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희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성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정순이었습니다. 박성호 선생님의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던 정순 말입니다. 이제 연회장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순이 누구야? 그럼 설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영희의 교회 친구들이 영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정순이가 누구니?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무대에서 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성호 선생님 기억나시죠? 46년 전 제 어머니와의 그 일 말입니다. 성호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준호야, 언젠가는 내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의 아들 대호가 급하게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하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희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호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정순이 아들이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영희 이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순이는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어떻게?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도 영희 이모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영희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보겠나 하시면서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순이 죽었다니. 그것도 자신을 그리워하면서 죽었다니. 정순아.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금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박 교장 선생님이 정말. 성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성호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6년 전 나는 어리석었고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평생 숨겨오신 아픔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희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요, 모두들. 영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연회장은 완전히 어수선해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무 민망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파티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영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니? 하지만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성호가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하지만 영희는 성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46년.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46년을 모르고 살았네. 순간 영희의 손에 들린 샴페인이 성호의 정장에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성호의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6년 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젖은 정장을 보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무대에서 내려와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야. 영희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 권리가 있었어. 너는 정순이를 닮았구나.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50년간 함께 산 남편이 숨겨온 비밀, 절친했던 친구의 죽음, 그리고 혼자 자란 아이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회장에는 이제 몇 명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파티장이 갑자기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금혼식은 이렇게 끝나지 못할 시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연회장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이 떠나고 이제 가족들과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금혼식장은 이제 무너진 꿈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에 젖은 성호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준호는 무대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희의 딸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가요. 여기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영희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지금까지 뭐라고 산 걸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 대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 잘못이지 어머니가 자책하실 일이 아니에요.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잠깐 이리 와봐. 준호가 조심스럽게 영희 앞으로 왔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정순과 닮았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까지도 정순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너, 내 어머니한테서 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니?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영희 이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영희를 배신했다. 영희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영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순이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는 거니?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특히 저를 낳고 나서는 영희한테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매일 자책하셨거든요. 그때 성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젖은 정장을 그대로 입은 채였습니다. 영희야, 내가 지금은 말하지 마요.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46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우리 파티 사회자가 된 거니? 설마 우연은 아니겠지?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소록을 남겨주셨어요. 그 안에 이모님 성함과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뜻을 받들어 이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자까지? 대호 형을 통해서였어요. 준호가 영희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회자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물론 제 정체는 숨기고요. 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어머니의 한을 그냥 묻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순이의 한. 그게 뭔지 나는 전혀 몰랐어. 준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이거 어머니가 이모님께 쓴 편지예요. 생전에 보내지 못한 채로 간직하고 계셨거든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이가 나한테 편지를?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언젠가는 영희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영희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봉투에는 영희 언니에게라고 정순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40년도 넘은 편지였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영희는 편지 봉투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편지지도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영희 언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네요. 언니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를 배신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니만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호 형부와의 일을, 그날 밤의 실수를. 저는 언니를 사랑했어요. 진짜 친언니처럼.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언니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성호 형부의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보겠어요. 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잊어주세요. 정순이가 편지를 다 읽은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순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영희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너는 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니? 왜 혼자서만 괴로워했니? 준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모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이모님 생각하면서 우셨고, 이모님 꿈꾸면서 잠꼬대도 하셨어요. 성호가 영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영희는 성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편지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이모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영희야,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다고. 그리고 준호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영희에게는 그런 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정순의 묘소 주소를 알려줬거든요. 어디 가세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정순이 보러 가요. 영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였습니다.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의 정장 대신 검정색 점퍼를 입고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함께 언덕길을 올라가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자주 이모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영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시면서요. 정순이는 어떻게 살았니? 영희가 물어봤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일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제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영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순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혹시 다시 결혼은 안 했니?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한 번 실수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또 누구한테 피해를 주겠나 하시면서 정순의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대리석에 고 정순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전의 사진도 붙어 있었는데 영희가 기억하는 그 밝은 웃음과는 달리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가져온 국화를 묘비 앞에 놓고 정순이 좋아했던 사탕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영희 이모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영희는 정순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왜 그 편지를 안 보냈니? 내가 너를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니?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영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고맙다고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뭐가 고맙다는 거니?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모님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다고 하셨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도 알았다고. 비록 헤어지게 되었지만 이모님과의 우정이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영희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정순아, 나도 그래. 너와 함께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너 없는 40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뒤돌아보니 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순이 좋아했던 분홍 장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영희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준호한테서 주소를 들었어. 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정순이한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성호는 정순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준호가 아버지인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준호가 성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많이 찾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우셨어요. 성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그때 상황이 그랬을 뿐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영희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의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싶었습니다. 성호도 정순도 준호도 그리고 자신도. 정순아. 영희가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잘 키웠네. 정말 멋진 아들로 키웠어. 너를 닮아서 마음씨도 곱고.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어머니가 이모님께 부탁하고 싶어 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어머니 말씀이. 이모님이 너무 참기만 하면서 사신다고 걱정하셨어요. 영희는 자기 행복도 못 찾으면서 남들만 챙기고 산다고. 그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영희도 자기 행복을 찾아서 살라고요. 영희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모님이 괜찮으시다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으면 해요. 어머니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요. 영희는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정순이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성호도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책임지고 싶다. 준호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영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구나. 상처도 주고 용서도 하고 다시 시작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정순의 묘소를 떠나며 영희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정순아, 이제 편히 쉬어. 준호는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해.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순의 묘소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50년간 함께 살아온 삶,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호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영희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영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순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준호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모님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일기장이었지만 정순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도 영희 생각이 났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영희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영희라면 준호를 어떻게 키우라고 조언해 줄까? 항상 현명했던 영희. 내가 너무 보고 싶다.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순이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했구나. 네, 어머니는 평생 이모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아저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요. 영희가 거실에 앉아있던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준호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성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세 사람이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저씨를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랄 때마다. 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나를 원망해도 돼. 하지만 어머니 일기를 읽어보니 어머니도 잘못이 있으셨다는 걸 알겠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도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도 외로웠다고 쓰여 있거든요.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아니에요, 이모님.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호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마침 정순이도 남편과 싸우고 나왔다면서 우리 집에 왔지. 영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영희는 친정에 가 있었고 우리 둘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힘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다가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준호가 물어봤습니다. 정순이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사를 간다고 했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보내줬어. 성호가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영희한테 말하기도 무서웠고 정순이를 붙잡기도 무서웠고 영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이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간 거구나.
어머니 일기에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혼자 감당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겠다고도 쓰여 있고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준호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그때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솔직히,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어. 아마도 또 도망쳤을지도 몰라. 정직하게 답해주셔서 고마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저씨는 어떠세요? 지금의 나라면. 성호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을 거야. 설령 영희가 나를 떠난다고 해도 정순이와 너를 버리지는 않았을 거야. 영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둘 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모님, 준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모님과 아저씨가 계속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어머니가 일기에 쓰셨어요. 영희는 평생 남들만 챙기고 살았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그런데 이모님의 행복이 꼭 아저씨와 헤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호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만약 기회를 준다면 나는 달라질 거야. 정말 달라질 거야. 영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의 세월, 숨겨진 비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여보, 영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단 조건이 있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비밀도 없어야 해요. 그리고 준호도 우리 아들로 받아들여야 해요. 준호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님, 성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나는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너는 이제 우리 아들이야. 정순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0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집에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이모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호는 영희네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거의 매일 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준호야.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영희의 표정에는 진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성호가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요즘 요리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더라. 이 모습을 보던 영희가 놀라워했습니다. 50년간 부엌에 발도 들여놓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앞치마까지 두르고 요리를 돕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영희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 성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함께 하자.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습니다.
준호는 성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아저씨라고 부르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준호가 물어봤습니다. 정순이가 좋아했던 거라고? 그럼 꼭 배워야겠다. 성호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정순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님, 아저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영희가 물어봤습니다. 다음 달에 어머니 기일이에요. 3주기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함께 성묘를 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영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정순이한테 인사드려야죠.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다. 정순이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고마워요. 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희와 성호가 준호를 주목했습니다.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준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영희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언제? 어떤 분이야?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예요. 어머니 병간호할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성호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준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결혼식 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있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는 이제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영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순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날 밤 영희는 정순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성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줘서. 성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희가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럼, 그리고 준호와 함께 말이야. 며칠 뒤 정순의 기일에 세 사람은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 좋아했던 분홍 장미와 함께 준호의 약혼 소식도 가져갔습니다. 정순아,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다. 영희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너도 기쁘겠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정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제야 제대로 사과할 수 있겠다. 미안했어. 그리고 준호 잘 키워줘서 고마워. 준호가 어머니 묘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영희 이모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가족이 생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아저씨, 제 결혼식에서 어머니 자리에 정순 어머니 사진을 놓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정순이도 우리 가족이야.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정순이가 없었다면 준호도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거야. 석 달 후 준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성호는 정말로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고
영희는 어머니처럼 준호를 챙겼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이 준호에게 가족이 생긴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준호 씨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영희와 성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해진 집에서 두 사람만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영희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았다. 반세기를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거구나.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구나. 그날 밤 영희는 정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순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준호는 내가 잘 돌볼게. 46년 만에 찾은 진실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영희의 인생에 늦은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영희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감동 있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묻어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